자, 이제 그 다음 단위로 가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 단위는 뭐죠? 그 다음 단위는 아까 이제 개, 문, 강, 이제 강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식물에만 해당되는 거죠? 피자 식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피자 식물을 뭘로 나눴어요? 아까? 단자엽 식물, 쌍자엽 식물. 그러니까 외떡잎 식물이냐, 쌍떡잎 식물이냐 이런 거죠. 자, 쌍떡잎 식물은 처음에 나올 때 떡잎이, 그러니까 발화할 때 떡잎이 몇 개로 나온다? 2개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콩나물 머리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이렇게 2개로 갈라져. 요거 한 개 한 개가 뭐예요? 요거 한쪽 한쪽. 이게 떡잎이에요. 그래서 쌍떡잎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콩 하나라도 나눠 먹어라. 그거 왜?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옥수수 한 알이라도 나눠 먹어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냥 안 나눠지거든요. 그냥 하나니까. 나눠 먹으라면 나눠지니까 나눠 먹어. 근데 얘네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국민학교 때 다 배웠어요. 자, 무슨 맥, 그물맥. 기억나시죠? 네, 쌍떡잎 식물은 그물맥을 가지고 있다. 그거에 반해서 외떡잎 식물은 무슨 맥을 가지고 있다? 나란히 맥을 가지고 있다. 나란히 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쌍떡잎 식물은 무슨 뿌리를 가지고 있다? 곧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수연 뿌리는? 아니. 외떡잎 식물은 수연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자, 잎을 딱 보면은 이 그물맥이면은 무슨 식물? 쌍떡잎 식물. 그 다음에 나란히 맥이면은 외떡잎 식물.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또 그룹핑과 관련해서 자, 이게 식물을 설명하는 도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반복 학습을 합니다. 자, 이게 도감이라고 치면 자, 맨 앞에 자, 꽃도 안 피고 종제도 안 달리는 무슨 식물? 포자식물. 그 다음에 종자는 달리는데 뭐가 없는? 꽃이 없는 무슨 식물? 나자식물. 이만큼 있는 거죠. 이제 뭐 피는? 꽃 피는 무슨 식물? 꽃 피고 종자 달리는 무슨 식물? 피자식물. 자, 이 피자식물을 이제 몇 개로 나누는 거죠? 2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식물?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자, 어떤 식물 봤는데 꽃이 펴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피자식물이라는 뜻이죠? 자, 그 잎맥을 보니까 그물맥이에요. 그럼 무슨 식물? 쌍떡잎 식물은. 그럼 여기 아까 쌍떡잎에 해당되는 여기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방에서 탈출할 기회가 높아졌어요. 그죠? 예. 아까 28만에서 숫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7만 정도 돼요. 17만.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것 중에 다른 건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자, 쌍떡잎, 외떡잎을 나누는 거는 무슨 식물만 쌍떡잎, 외떡잎으로 나누는 거예요? 피자 식물만. 그러면 피자 식물이라고 써놓은 것 중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얘가 그물맥이었나? 나란히 맥이었나? 해서 써보세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다시. 자, 예를 들어서 매실나무는 피자 식물이라고 썼는데 그럼 매실나무는 쌍떡잎 식물일까요? 외떡잎 식물일까요? 이걸 해보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네. 이것도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식물을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죠. 그죠? 식물을 좀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비밀이 있는데요. 여기도 비밀이 있는데 2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요. 쌍떡잎 식물은 흔히 꽃잎이 4장 이상이에요. 몇 장 이상이에요? 4장 이상. 4장, 5장, 6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외떡잎 식물은 꽃잎, 꽃받침이 각각 3장씩이 기본이에요. 3장.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외떡잎 식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꽃잎, 꽃받침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6장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뭐 튤립이나 백합 이런 것들처럼.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외떡잎 식물에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목본 식물 중에 외떡잎 식물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야자나무 종류들.
야자나무 아시죠? 야자나무. 네, 뭐 중부지방에는 거의 못 자라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목본식물은 자 피자식물, 나자식물들은 대부분 목본식물들이에요. 나자식물들은 뭐 소나무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대부분 나무고요. 피자식물에서는 주로 어디에 주로 나무 목본이 있다고요? 쌍떡잎식물에. 네, 쌍떡잎식물에 주로 목본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까지 같이 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쌍떡이 식물, 외떡이 식물이라고 그랬을 때 풀을 포함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쌍떡이 식물은 무슨 뿌리? 쌍떡이 식물은 무슨 뿌리? 고든 뿌리. 외떡이 식물은 무슨 뿌리? 수염 뿌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뭐 나중에 저도 은퇴를 해서 이렇게 시골에 가서 뭐 집을 짓고 좀 살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흙을 좀 높여서 집을 짓겠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겼어요? 비탈이 생겼어요. 비탈. 비탈면이 생겼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식물을 심어야겠습니다. 식물을 심으려고 하는데 쌍떡이 식물을 심어야 될까요? 외떡이 식물을 심어야 될까요? 10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쌍떡이 식물, 요거 우리가 배운 거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데 요 상태만 생각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쌍떡이 식물을 심어줄까요? 외떡이 식물을 심어줄까요? 이 갈려요.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쌍떡잎을 심어야 될 것 같다. 회장님 두 분만. 나는 외떡잎을 심어야겠다. 굉장히 많으시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외떡잎이시죠? 네. 네. 선생님 왜 외떡잎? 경사지니까 네. 뿌리가 외떡잎이 많으니까 흙을 많이 잡아줄 수 있으니까 저 외떡잎 식물은 수염 뿌리라서 이렇게 표면에서 잘게 뻗으면서 표면에 흘러가는 흙을 막아줄 것 같다. 그걸 방지할 것 같다. 뭐 그럴 것 같아, 그죠? 회장님이 갑자기 불안해지셨어요. 오히려 네.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네. 안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회장님은 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외떡이 쌍떡잎 식물은 고든 뿌리니까 깊이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들이 퍼져주니까 말뚝 효과가 있어서 안 무너질 것 같다. 맞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섞어 심어야겠죠. 섞어 심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주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식물의 특성 차이가 크게 나고 그 특성에 맞춰서 식물의 특성을 알면서 식물을 이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 묘소를 썼어요. 부모님 묘를 썼는데 부모님 묘에는 어떤 식물 심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여기다 뭐 심어요? 잔디만 잔뜩 심죠. 잔디 때를 잘 입히잖아요. 근데 여기 잔디만 잘 심겨져 있으면 효자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쑥 나오고 뭐 할미꽃 나오고 그러면은 저런 불효자를 받나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잔디는 무슨 식물? 외떡잎 식물이니까 수염 뿌리라서 표면에서만 이렇게 무너지는 걸 방지해 줄 텐데 쑥은 쌍떡잎 식물이죠? 깊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 몸을 건드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의 특성을 알고 식물을 이용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위로 가는데요. 이제 개, 문, 강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목인데, 목은 안 하고 제가 바로 과로 가려고 합니다. 과. 아까 몇 개 과만 알면, 100개 과만 알면 이랬는데, 실제로 목본 식물에서는 100개 과도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목본은 한 30개 과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해보려고 시작은 풀까지 같이 하면 좋았는데 제가 지금 나무만 먼저 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나무만 가지고 집중을 해서 제가 관찰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였고요.
전체 그 분류군의 구성비를 보게 되면 이게 아까 얘기한 전체 28만 종이에요. 28만 종에서 17만이 누구? 쌍자입식물. 5만 종이 단자입식물. 이거 합치면 한 22만 되죠? 한 28만 종이 22만이 다 무슨 식물이라고요? 피자식물. 그러니까 피자식물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용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과들로 한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원수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스님들이 이제 식물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식물의 식별 능력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 그랬을 때 식물 식별 능력을 높이려면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식물을 과별로 좀 인식해보죠. 과별로. 이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식물을 아시게 되셨으면 그 식물을 아신 다음에 얘네를 자세히 관찰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과일까까지 이름을 같이 알아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자세히 아셨으면 소나무를 관찰하신 다음에 소나무가 무슨 과일까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어떤 식물을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누구랑 똑같아? 소나무랑 비슷해 보여. 그럼 어디 가서 찾는다? 소나무과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하고 비슷하다. 사과나무가 무슨 과일까요? 사과나무가 장미과입니다. 장미과. 그럼 사과나무랑 비슷한 꽃이 폈어요. 그러면 무슨 과에 가서 찾아요? 장미과에 가서 찾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식물을 본 장소를 기억하자. 식물은 날씨가 덥다고 어디로 피서가고 날씨가 춥다고 이불 덮어쓰고 이럴 수가 없죠. 그죠? 그 환경에 적응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장소라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 이 나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 환경이 그 나무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그 나무를 이용할 때는 그런 환경에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에서 봤더니 이 나무가 굉장히 못 살아요. 막 비실비실하고 막 가지도 죽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이용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나 식물을 식별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나 장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무를 알고 나면 그 환경,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꼭 관찰을 하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원수목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반송이라는 나무입니다. 반송. 들어보셨죠? 네, 반송. 네, 가격이 뭐 엄청납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그런데 그 반송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반송. 예, 네, 선생님 어디서 보셨어요? 좀 보면 모양이. 네. 잘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잘 퍼졌는 것 네, 그 어떤 장소를 해서 보셨냐 이럴 때. 장소냐? 네, 어떤 장소? 지금 제가 장소를. 골프장이나 학교나 뭐. 그죠, 골프장, 골프 가보셨나봐요. 네, 저 골프장은 저는 골프 치러는 안 가고 골프장 감독하러 가는데. 네. 골프장에 가셨더니 어떻게 돼 있던가요? 어떤 곳에 주로 심겨져 있던가요? 골프장에. 그런 지점. 네. 보면 이래요. 보통 이래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좀 마운딩이 돼 있고 주변에는 잔디만 잘 심겨져 있고 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탁 약간 높여가지고 모양을 탁 잡아서 심어놨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런 데일수록 멋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반송이 그런 환경이 잘 맞는다. 자, 일단 주변에 아무도 없고 빛이 잘 드는 곳이래요. 어떤 곳? 양지. 네. 그 다음에 약간 높여 심었다 그랬죠? 뭐가 잘 돼야 돼요? 네. 물 배수가 잘 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보실 때마다 이런 환경을 결국은 빛 아니면 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기 양분들이 되는데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식물을 보시라는 얘기. 그래서 장소를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반송은 얼마나 민감한가 하면요. 얘네들이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정지전정할 때 말씀드릴 거기도 한데 양지 조건 중에서도 아주 양지 조건을 좋아해요. 얘는 극양수라 그럽니다. 양수, 극양수라 그러는데 얘는 가지가 이렇게 두 개가 겹치면 아래 가지가 그늘에 가려서 아래 가지가 그늘에 가리겠죠, 그죠? 얘 아래 가지가 죽어요. 이 정도로 그늘에 민감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전정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벌려주셔야 돼요. 소나무보다도 더 심해요. 네. 근데 저희 방송 네. 그 도로가 중앙부리가 심어놔가지고 네.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물 관리 문제기도 해요. 배수라고 하지만 배수는 잘 돼야 되지만 또 뭐는 또 잘 돼요. 뭐 급수도 잘 돼요. 물은 많아요. 물은 잘 줘야 돼. 근데 아마 다른 환경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얘가 보통 이제 소나무들이 그 배기가스에 약하거든요. 그 도로 중앙 분리대 반송들을 좀 요즘 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관리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본 장소를 기억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돼 있죠? 도감을 자주 봐라. 여기서 이제 제가 도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자료를 자주 보시는 게 좋겠다. 모든 뭐 100%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자꾸 지우개가 생기기 때문에 뭘 하나 보고 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식물의 특성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본 식물들은 잘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 저하고 바깥에서 나무를 10종류를 봤다. 그럼 그 중에서 한두 종류라도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인가? 라고 돌아가셔서 인터넷이 됐든 책이 됐든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상하게 자료를 찾아본 식물은 잘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자주 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마음속에 제가 어디 강의를 가든지 이 화면을 꼭 써요. 식별이 됐든 뭐 정원수목 관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화면을 꼭 쓰거든요.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물 식별 능력을 높이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감을 자주 볼 거. 이게 과별로 인식하는 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과학적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과에 있는 식물일수록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왜 건강식품으로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인삼 있잖아요. 인삼, 산삼. 이게 무슨 과일까요? 뿌리만 보면 이제 도라지과가 아니고요. 얘가 두릅나무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두릅나무과. 요즘 이제 많이 나오죠. 두릅순 많이 나오죠. 두릅순 우리 왜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먹잖아요. 그죠? 아, 얘도 혹시 얘가 두릅나무, 제가 인삼이 두릅나무과라 했으니까 두릅나무과죠, 당연히. 그럼 두릅나무도 뭔가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 두릅나무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형별로 공부했을 때 여러 가지 확산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정원수목뿐만 아니라 저희 오늘 뭐 목표는 정원수목이긴 하지만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목을 식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문? 나자식물. 그러니까 아까 못 본 식물이 어디밖에 별로 없다 했으니까 나자식물하고 피자식물 중에 쌍자밖에 없으니까 제가 나자식물까지 하고요.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나자식물, 우리나라에 있는 나자식물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6개 과 정도 아시면 대부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6개 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과? 소철과. 두 번째, 은행나무과. 주목과. 뒤에 잘 안 보이시네? 소나무과. 그 다음에 나구송과, 칡백나무과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첫 번째 소철과, 두 번째 냉나무과, 그 다음 주목과, 소나무과, 나구송과, 칡백나무과. 뭐 물론 한두 개 과가 더 있는데 이 정도면은 대부분 다 아세요. 이게 뭐 공부하기가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소철과부터 가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소철과예요. 여기가 소철인데 이렇게 생겼으면 소철과예요. 이렇게 생겼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게 뭐냐? 어떻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관찰의 순서가 있어요. 식물을 여러분들이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식물을 관찰할 때 이런 순서로 관찰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현실적으로 첫 번째는 나무냐 풀이냐 먼저 구분을 해보세요. 나무냐 풀이냐. 그 다음에는 생식기관을 관찰하는 겁니다. 생식기관이라고 하면 뭐 그 나자식물의 경우는 뭐 그 여기 보이듯이 이런 이건 이제 꽃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그냥 편의상 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생식기관의 구조를 관찰합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관찰해요? 세 번째는 입을 관찰하는 거예요. 입이 어떻게 생겼냐, 뭐 갈라졌냐, 붙었냐, 여러 개의 입이 모여서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가지와 줄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뿌리까지 관찰합니다. 자, 생식기관의 구조를 관찰하실 때는 꽃이라고, 기본적으로 꽃이라고 그러면 꽃이 통꽃이냐 갈래꽃이냐, 뭐 꽃잎은 몇 개 정도냐, 암술수술은 몇 개냐, 이런 것까지 좀 관찰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스님들 제가 올 때 그 우리 조경가든 시민조경가든 대학인데 여기서 심화과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심화과정이 됐든 입문과정이 됐든지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공부를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아주 기본이 되는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수목이 이용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라. 한 3년 정도 공부하시면 저랑 비슷해지실 거예요. 저 거짓말 아니고 한 3년 정도 하시면 그렇지만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관찰,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를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하시면 그렇게 한 3년 하시면 겨울까지도 이미 뭐 완전히 정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금방 접근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 관찰의 순서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의 순서에 입각해서 자, 소철은 첫 번째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네, 나무입니다. 이 과는 전부 다 나무예요. 전부 다 목본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봤으니까 그러면 생식기관과 관련된 걸 봐야 되겠죠. 자, 뭐를 이거 딱 이미 써 있어요. 뭐 어떻게 되면 돼요? 이게 이제 암구루의 생식기관의 모습이고 이게 수구루의 생식기관의 모습. 자, 암구루, 수구루가 나눠져 있다는 뜻은 네, 얘기하신 대로 자웅, 이주. 우리말로는 암수, 식물에서는 암수 딴구루 이렇게 얘기해요. 딴구루. 우리 왜 식물에서는 자웅, 동주, 자웅, 이주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동물에서는 자웅, 동체, 뭐 자웅, 이체 이렇게 하잖아요. 이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웅, 이주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관 관련한 거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되죠? 입 봐야 되겠죠. 입. 자, 입은 어떻게 됐다? 나라님의 그물맥은 피자식물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나자식물에서는 이거 전체가 사실은 입이 아니고 입자루 부분만 남아있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어쨌든 이게 입입니다. 입이 요거 하나하나가 입일까요? 아니면 이 전체가 입일까요? 여기 왜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뾰족뾰족한 거 요거 하나가 입일까요? 아니면 전체가 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헷갈리죠. 질문의 의도가 뭘까? 이거 전체가 입이에요. 뒤에 이제 딴 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게 전체 입입니다. 입이 뭐처럼 갈라졌다? 새 깃털처럼 갈라졌다. 그냥 편하게. 뭐처럼 갈라졌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과? 소철과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시. 자, 뭐다? 나무이다. 그 다음에 자웅, 이주이다. 그 다음에 입은 뭐처럼 갈라진다? 새 깃털 모양처럼 갈라진다. 그럼 저 갈라진 크기가 얼마든 뭐 식물체 크기가 작든 크든지 간에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과? 소철과 하면 된다. 그럼 소철과에 가서 찾아보면 종까지는 금방 찾겠죠. 그죠? 되셨나요? 이제 한 과 했어요. 몇 개 과 남았습니까? 99개 과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누구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누구? 은행나무. 자, 아까 관찰의 순서에 입각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뭐다? 나무다. 그 다음에
자웅 이주. 우리가 제가 이거 편의상 꽃이라고 쓴 거예요. 사실 꽃이라고 쓰면 안 돼요. 예. 얘도 편의상 열매라고 쓴 거예요. 열매 아니고 뭐냐면 얘는 종자예요. 종자. 열매는 씨방이 자라서 되는 게 열매인데 나자식물이기 때문에 씨방이 없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편의상이에요. 예. 자, 편의상 암꽃수꽃이 따로 피는데 편의상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자, 꽃이라고 썼는데 아예 나무 자체가 나눠지죠. 얘도 뭐예요? 자웅 이주. 예, 자웅 이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야외에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알이 2개 보이죠? 예, 여기 대가 하나 나오고 여기 알이 2개 달렸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사람의 난자예요. 난자가 이렇게 배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그죠? 예. 그러면 잘 못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죠. 이 2개가 바로 자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 하나에 달아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자식물입니다. 자, 자웅이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관 봤으니까 그 다음 뭐 보면 되죠? 이빨이죠. 입이 뭐처럼 생겼어요? 예, 그 나란히 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자식물에서만 하는 거라 했어요. 여기 전에 나자식물이기 때문에 나란히 맥은 아니에요. 나란히 맥처럼 보여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특별하게 발달하는 맥이에요. 차상맥이라고 그래요. 차상맥. 항상 두 갈래로 갈라져요. 이렇게 맥이 밑에서 하나 나오잖아요. 하나 나오면 얘가 2갈래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얘가 한 가닥이 또 몇 개로? 2가로. 항상 2개씩 갈라져요. 그래서 얘를 차상맥이라고 해요. 여기도 차자는 이제 또 차자를 쓰게 되는데 항상 갈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입 모양은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꼴 모양이다. 부채꼴 모양.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뭐가 떨어져요?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뭐다? 나무다. 그 다음에 자웅 이주이다. 그 다음에 입은 부채꼴 모양이다. 입맥은 또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맥이다? 차상맥이다. 그 다음에 낙엽성이다. 낙엽성. 이렇게 얘기하면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누구라고 하면 돼요? 은행나무과 하시면 돼요. 은행나무과. 그런데 너무 좋은 거는 뭐예요? 은행나무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종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은행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 당연히 몇 개겠어요? 속도 하나죠. 종이 하나니까 속은 하나밖에 안 돼요. 일과일속 일종. 일종 일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자신 있게 뭐라고 하시면 돼요? 은행나무라고 하시면 돼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물론 이제 거기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은행나무 우리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학명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뭐 학명까지는 제가 오늘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과 했어요. 무슨 과? 은행나무과. 네. 자, 3번째 과는요. 주목과입니다. 주목과 하기 전에 먼저 소나무과를 제가 먼저 할게요.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셔서. 자, 여러 개의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서 공통된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뭔가 얘네들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공통된 게 뭡니까? 이미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뭐가 달려요? 솔방울이 달려요. 솔방울. 자, 입은 무슨 엽? 침엽. 그럼 다 됐어. 끝. 이게 소나무과예요. 근데 솔방울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솔방울의 모양이 얘를 가지고 보시면 얘를 보시면 되는데 이 조각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뒤에도 솔방울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과도. 자, 솔방울이 달리는데 이 조각들이 아래 위가 약간 맞물려 있죠. 이렇게 조각들이 잘 보시면 밑에 게 위를 이렇게 포개 이런 식으로 포개져서 가죠. 예. 그래서 중단을 해보면 조각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이제 여기에 씨앗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마치 이 조각이 기왓장이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왓장이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솔방울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와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복와상. 기왓장이 포개져 있는 모양의 솔방울이 달린다. 그러면서 무슨 잎이다? 침엽이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무슨 과? 소나무과 하시면 돼요. 소나무. 소나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 얘하고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보시면 뭐가 어디가 좀 달라요, 그죠? 어디가 다르죠? 입이 달라요, 입이. 입이 달라. 뭐 솔방울의 모양도 물론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나눠지긴 합니다. 그 나눠지는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대표적인 속 세 가지만 구분하는 거를 했어요. 자, 소나무과에는 무슨 속? 소나무 속, 전나무 속, 가문비나무 속 이런 게 있어요. 쉽게 보면 이제 소나무 속은 바늘잎이 침엽이 여러 개씩 뭉쳐 나옵니다. 한 자리에서 2개 나오기도 하고 3개 나오기도 하고 뭐 5개 나오기도 합니다. 전나무 속이나 가문비나무 속은 잎이 뭉쳐 나는 게 아니라 1개씩 나와요. 1개씩 나오는데 전나무 속은 잎이 납작해요. 그 다음에 가문비나무 속은 잎 단면이 가문비나무 속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위로 달리면은 뭐 전나무 속, 열매가 아래로 달리면 가문비나무 속. 공부를 좀 더 하면 이렇게 속 단위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단은 우리는 뭐에서? 과단위에서. 자, 정리합니다. 소나무과. 자, 뭐가 있으면서? 무슨 엽이면서? 침엽이면서 무슨 솔방울? 보가상 솔방울이 달리면은 무슨 과? 소나무과. 그런데 좀 전에 지나온 걸 한번 보죠. 예를 보세요. 잎은 뭐가 달렸어요? 침엽이 달렸죠. 침엽이 달렸지만 뭐가 안 달려요? 솔방울이 아니죠. 이게 편의상 열매인데 얘도 사실 종자입니다. 자, 침엽인데 솔방울이 안 달린다. 그럼 무슨 과? 주목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벌써 그럼 몇 개 과가 해결됐습니까? 4개 과가 해결됐어요. 4개 과. 자, 순서대로 해결된 과 한번 불러보실까요? 순서대로 소철과, 그 다음에 은행나무과, 그 다음 주목과. 주목과 먼저 알아두세요. 주목과, 그 다음에 소나무과. 별것도 아니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5번째 겁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과의 특성을 쭉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 과는 무슨 과? 나구송과. 얘는 이제 최근에 분략적으로 이제 측백나무과로 합쳐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나구송과로 나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구송과입니다. 자, 얘네들도 똑같아요. 한번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에 솔방울이 있는데, 요 솔방울이 잘 안 보이니까 요 솔방울은 누구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솔방울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마치 뭐 같이 생겼어요. 저는 흔히 축구공처럼 생겼다고 보는데, 아까 소나무과의 솔방울은 조각들이 이렇게 겹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측백나무과나 나구송과의 솔방울은 그렇게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조각이 끝에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다가 이렇게 열려요. 맞닿아 있던 게 열리면 그 안에서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포개져 있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죠? 요거는 소나무과고, 이렇게 맞닿아 있다가 벌어지는 거, 요거는 나구송과나 측백나무과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상이라 그러냐면 섭합상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있다? 포개져 있다. 포개져 있다. 여기는 맞닿아 있다. 뭐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돼요? 마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닿아 있다. 이 표준어가 생각이 잘 안 나. 맞닿아 있다. 그러면은 두 개 과의 3개 과의 솔방울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포개져 있다. 무슨 과? 소나무과. 맞닿아 있다. 나구송과나 측백나무과. 그럼 이제 2개 과를 구분하면 돼요. 이제. 자, 이제 나구송과부터 갑니다.
자, 나구송과. 나구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구송. 낙. 떨어질 낙. 그 우. 예, 기두예요. 비우는 안 나오네요. 그래도. 예. 깃털처럼 떨어지는, 입이 깃털처럼 떨어지는 소나무란 뜻입니다. 얘네들이 떨어질 때 보면 여기서 떨어져요.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거 전체가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한 개도 다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잎 하나가 어디냐는 걸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잎 하나. 잎 아까 소철은 입이 어디까지였어요? 소철은. 이거 이만큼이 입이었죠. 얘는 어떨까요? 제가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만큼 떨어진다고. 선택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자, 전체가 입이다. 입 하나다. 아니다. 요거 하나가 입 하나다. 자, 1번, 2번. 전체가 입니다. 1번 아니면 2번. 전체다 아니면 한 개 한 개다. 질문의 의도상으로 보면은 소철과 뭔가 다르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헷갈려요. 나중에 얘가 다 떨어지니까 얘가 전체가 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요거 한 개 한 개가 입이에요. 얘의 경우에는.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려고 그러냐면 요거는 메타세콰이아하고 나구송은 많이 쓰는 나무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리는데 메타세콰이아하고 나구송이라는 종을 구분할 때 특징이 뭐냐면 메타세콰이아는 입이 마주난다. 나구송은 입이 어긋난다. 그러니까 차이예요. 근데 이게 달라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메타세콰이아.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요. 나구송은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 뭐가 많은, 여기가 뭐냐, 연못이에요, 연못. 물이 많은 환경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얘는 왜 물이 많은 환경에서 잘 자라냐면 오래 자라면 이렇게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이 뿌리가 숨 쉬는 뿌리예요. 기근이라고 합니다. 기근이 발달해서 얘는 습지에서도 잘 견뎌요. 누가요? 나구송이. 근데 메타세콰이아는 습지에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연못을 조성했는데 연못가에 이런 모습을, 연못가에 어떤 나무를 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굴 심어야 돼요? 나구송을 심어야 되겠죠. 제가 실제로 우리 식물원에다 지금 어린 묘목을 하나 심어놨는데 얘가 한 20년만 자라면 이런 모습이 될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만들고 싶어서 좀 심어놨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식별을 잘못해가지고 식별을 잘못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메타세콰이아를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잎 하나가 어딘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하간에 오늘 목표는 뭐 종까지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잎 하나가 저 전체가 아니라 한 개 한 개가 잎 하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구송과 정리를 해볼게요. 나구송과 어떻게 됩니까? 나무이다. 그 다음에 침엽이고 무슨 솔방울이 달린다? 섭합상. 그냥 편의상 축구공 모양의 맞닿아 있는, 조각이 맞닿아 있는 솔방울이 달린다. 그러면 무슨 과? 나구송과 하십니다. 상록성이다 낙엽성이다는 얘네 과의 특징은 아니에요. 얘는 낙엽성도 있지만 상록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록성 나구송과가 누구냐면 삼나무. 저쪽 삼나무 아시죠? 제주도나 뭐 이쪽에 가면 방풍으로 많이 쓰이는 삼나무, 이런 애들이 나구송과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자, 나구송과까지 했어요. 나구송과 정리 다시 한번 할까요? 자, 뭐다? 나무이다. 그 다음에 사실은 생식기관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자, 나무이다. 어떤 솔방울이 달린다? 섭합상 솔방울이 달린다. 그 다음에 침엽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과, 6번째 과입니다. 무슨 과? 측백나무과. 여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측백나무, 상측백 등등이 있는데 잘 보이는 거 가지고 편백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나무 중에 하나죠. 이거 가지고 할게요. 자, 얘의 특징들은 이미 측백나무가 특징은 첫 번째 것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것까지 말씀드렸죠. 전부 다 뭐다? 나무다. 그 다음에 무슨 솔방울이 달린다? 섭합상 솔방울이 달린다. 이제 뭐 찾으면 돼? 잎 찾으면 되지. 잎. 자, 여기서 잘 보이니까 잘 보이는 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잎이 특징이거든요. 이과는 잎이 특징이라 해요. 자, 이것도 선택형으로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거 전체가 잎이다. 1번. 네. 2번은 요만큼이다. 2번.
예, 3번 되 3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만큼이다. 3번. 3번. 4번까지 하게 4번. 예. 이만큼이다. 4번. 1, 2, 3, 4 중에 3번. 1, 2, 3, 4 중에 1번 전체 3번. 예. 4번. 4번? 예. 1, 2, 3, 4 중에 없습니다. 1, 2, 3, 4 중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5번. 이만큼이다. 예. 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갔어요. 5번까지. 예. 1, 2, 3, 4, 5. 또 아닙니다. 그 5번에, 여기 화면에 더 이상 안 보여서, 이 5번에 입이 한 4장 내지 6장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 자그맣게 물고기 비늘처럼 조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걸 비늘잎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잎? 비늘잎, 물고기 비늘잎. 한자로는 인엽. 린이니까. 린. 그죠? 예. 비늘린, 린엽, 그죠? 두음법칙 인엽.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측백나무과의 특징은 뭐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까? 무슨 엽이 있다? 인엽이 있다. 예. 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걸 보고 나면 이제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조각이 이렇게 무늬에 의해서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멀리서도 그러면 이게 입이 이만큼이 아니고 입이 굉장히 많겠구나. 인엽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봐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여기가 무슨 엽? 여기가 인엽. 여기가 침엽. 이게 향나무의 특징이에요. 향나무 인엽하고 침엽이 같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 과는 그러니까 측백나무과는 자, 무슨 솔방울? 서팝상. 서팝상 구가 맞닿아 있는 솔방울. 그다음에 무슨 잎이 있다? 인엽이 있다. 그럼 무슨 과? 측백나무과. 너무 쉽죠? 자, 알고 나면 뭐 별것도 아니에요. 자, 6개 과가 금방 정리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과 했습니까? 소철과. 그 다음에 은행나무과. 잘 생각해보면서 떠올려보세요. 은행나무과. 그 다음에 주목과. 그 다음 그 다음 나고성과, 측백나무과. 이제 94개 과만 더 하시면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한 30개 과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일단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시간이 참 잘 갔네요. 재미있으신가요?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하기 참 좋은 목소리인데 감사드리는 건 아직 기도를 아무도 시작을 안 하시긴 하시네요. 잠깐 쉬셨다가 11시 1분인데 11시 10분에 계속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조금만 하다가 나가서 나무 관찰 좀 한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